마지막 발표는 저희 최석 선생님이신데요. 저희와 함께 올 처음부터 지금 집회까지 같이 맡아주시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서울 기론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XR 교사협회, 그다음에 메타버스 교사협회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XR 메타버스 교사협회 최섭이라고 하고요. 기론초에서 근무하고 있고 4학년 과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AI 이용 행태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4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사로서 학생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콘텐츠, 두 번째로는 교사로서 학생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콘텐츠, 세 번째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철학을 변화시키는 콘텐츠, 네 번째로 저의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웠던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생성형 AI라는 것은 텍스트, 코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에서 살펴보면은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선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게 하고 그리고 철학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동이 있고 그것을 AI가 충분히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교사로서 학생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콘텐츠입니다. 얼리얼이라는 플랫폼에서 트리포 AI 그리고 슈퍼톤 AI를 활용해서 만든 콘텐츠고요. 조금 이따 시상식이 여기 옆에 제2 전시실에서 있는데 입상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번에 메타버스 경진대회 선생님들과 함께 얼리얼 플랫폼으로 출전을 했었고요. 죄송한데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플랫폼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시점을 제공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시점, 그리고 사회적인 시점, 개인적인 시점, 3가지 차원에서의 시점을 제공해서 기후변화 현상이라는 과학 현상을 개인적 경험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생태 시민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겪는 남녀노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인류애를 이제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컨텐츠였고요. 레벨 1에서 이런 툴들이 사용되었고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컨텐츠 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사이어티 뷰고 세 번째로는 퍼슨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는 상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상담 선생님께서 상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것을 컨텐츠에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런 호흡하는 상담 기법이고요. 네, 클라이밋 체인지 작품 시연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산감으로 인해서 물에 빠진 친구를 소녀를 잡아서 불의 버튼을 눌러서 보여주는 컨텐츠였고요. 이 과정에서도 트리포 AI 그리고 여러가지 생성형 AI 도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녀를 잡아서 이제 태우게 되는 잘하셨어요. 하지만 친구는 아직 위험에 떨고 있어요. 너무 조용해졌고 그래서 더 무섭고 외로워요. 당연히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비가 호흡을 해요. 호흡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쉬어요. 3번 반복해볼까요? 호흡을 반영해서 이제 터지는 심호흡도 하는 컨텐츠를 했고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VR은 감정적인 몰입을 통해
개념적인 이해를 확장한다고 느꼈고 그런 것을 반영하고 싶은 콘텐츠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는 교사로서 학생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콘텐츠인데요. 행성의 이동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를 어떻게 관점을 바꿔서 보여줄까 고민했던 콘텐츠입니다. 네, 어제 수업했고 오늘까지도 수업했던 콘텐츠인데요. 딜라이트X 플랫폼에서 크레아 AI라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네, 행성의 이동을 위에서 시점 이동하면서 체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위상 변화를 관찰하기 힘든데 이런 것을 컨텐츠화 시켜서 학생들에게 시점 이동을 통해 달의 위상 변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행성의 공전을 살펴보고 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달의 위상 변화를 관점으로 바꿔가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은 생성형 AI로 기반한 그런 컨텐츠가 아니면은 제가 일일이 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은 컨텐츠입니다. 생성형 AI의 시간 관계상 다음은 학생들이 이번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또 시상식에 다음번에 조금 이따 올라올 친구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자기 철학을 바꿔가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과학 개념 탐구 콘텐츠를 학생들이 만들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철학을 바꾼 컨텐츠입니다. 기원초등학교 안세린 학생의 컨텐츠이고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직접 바다에 가서 관찰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한 자기 철학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컨텐츠입니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GPGP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기반으로 3D로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고요. 이 고래도 그리고 그림도 생성형 AI로 만들어서 이제 바닷속에 플라스틱을 구현을 했고 고래 뱃속에서는 이런 느낌일 것 같다. 학생들의 철학을 바꿔나가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컨텐츠인데요. 네,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가르치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잘 재밌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선을 내가 알 수 있게 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자연 철학적인 관점을 쌓아나가게 됐던 거죠. 이 과정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했고 그것은 한 선생님, 프리제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프리제 선생님이라는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이 선생님한테 배웠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박사학위 주제는 뭐였냐면은 신기한 스쿨버스를 VR로 실사화시켜보자가 주제였습니다. 입에 먹히는 그런 음식물의 시점을 학생들한테 주었던 이제 프리즈 선생님께 저에게 주었던 시점을 저는 실사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소화기관의 탐험을 시켜주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현한 콘텐츠, 호기심과 탐구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것을 제가 학생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기관에 달하는 모든 것을 음식물, 피, 공기, 배설물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탐험해보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익히는 콘텐츠였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과 바깥쪽을 살펴보고 이제 음식물의 입장이 되어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 식도, 위, 작은 챔에서 침이 나와 음식물 속에 있는 녹말을 소화하죠.
네, 이제 먹히는 거죠. 실사 저는 성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살균해주는 소화기관이에요. 위벽에는 많은 주름이 있고 열사를 주성 작은 창자는 모든 종류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소화기관이에요. 총 7m 큰 창자에서 더 흡수하죠. 바깥쪽 총 1.5m 정도이고 작은 창자보다 굵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 비싸고 어려운 과정이었었는데 이 생성형 AI 덕분에 많은 이런 과정들이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VR은 감정적인 몰입을 통해 개념적인 이해를 확장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VR은 감정적인 몰입을 통해 철학과 꿈을 변화시키는 컨텐츠로 될 수 있다.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빌드업 해왔는데요. 생성형 AI로 만든 VR 콘텐츠, 교육 콘텐츠로 프리즈 선생님처럼 많은 학생들의 관점과 철학의 변화를 이끌고 싶은 교사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원래 5명이 다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참여하셨던 최석 선생님이랑 임보라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지금 저희 개발하고 있는 가이드에 대한 뭐 말씀이라든지 조언 한두 마디씩 그냥 하시는 것으로 토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저희 임보라 선생님 오셨는데 먼저 말씀을 좀 나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셔서 한마디씩 그냥 잡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보라 선생님께서도 저희 개발 가이드라인,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집필을 같이 맡아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내일이 수능이다 보니까 중고 선생님들이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가능하시는 저희 집필진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지금 개발 가이드, 활용 가이드 저희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지 뭐 코멘트 짧게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말씀 한두 말씀 해주시면 저희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보라 선생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명진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임보라입니다. 우선 보내주신 자료를 보았을 때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한 지침이 각각 교육청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이제 초등은 교사 시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안전하다고 보장된 플랫폼에 한해서 이제 아이들이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안전하다고 그 웹사이트, 플랫폼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정말 그게 안전한지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시도교육청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지침도 분석해 주셨고 전 세계 유네스코나 OECD 각 국가에서 어떻게 생성형 AI 지침을 내리고 있는지가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 현장에 좀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잘 AI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현장 교사의 제일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 교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AI 활용 교육,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쉬운 마음은 초등학생들도 안전한 정말 그런 플랫폼만 만들어진다면 조금 이미지라든지 뭐 영상, 뭐 이런 음성까지도 좀 폭넓게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리드리면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1번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그런 협력과 검토나 자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이드라인 상황에서 혹시 초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좀 폭넓은 지침이 혹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네. 두 가지가 여쭤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최석 선생님도 말씀 다 듣고 한꺼번에 저희가 답변 저희 과제 책임자이신 현대원 원장님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솔직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추가적인 업무처럼 다가오는 그런 작업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생성형 AI를 쓰실까 생각해 봤을 때 4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접근성. 로그인이 구글로 안 되면은 절대 안 하세요. 로그인부터 복잡하게 되면은 절대 하시지 않으시니까 이런 로그인 문제부터 좀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신속성.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수업이 40분, 45분 수업인데 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학생들이 막 아우성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차시에서 활동 한 3개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활동 정도만 이제 생성형 AI로 하는 활동으로 집어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한 활동이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해야 된다. 그리고 효율성. 이게 작은 노력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동영상은 아직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선정적이거나 절대 폭력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연세대 AI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 젊은 강사들 보면은 그냥 AI 써서 과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은데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AI 암기하고 풍부하고 예쁘게 하는 것을 AI한테 맡기고 저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창조하고 매니징하고 올가네이징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포시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 의사소통을 해야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 과제를 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그러면은 한정원 원장님께서 종합 코멘트 하시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지금 임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들 보면 결국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안심하고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걸 하기 위한 말하자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절차라고 이 과정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형태의 활용 가이드와 생성 가이드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각기약진을 한 거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그 버전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거기 이제 국내 버전까지 여러 가지가 쌓여지면서 사실은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과기정 통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지금 일종의 표준 활용 가이드와 표준 개발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이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이고 이게 끝나면 다양한 형태로 약간 그 세마이 공청회 비슷하게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들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과제 책임자로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나중에는 이 안심하고 사용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뭘 안심하고 누가 안심을 보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 쓰는 그 개발형 가이드에는 인증에 대한 얘기까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증 절차에 대한 논의도 아마 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사실은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게 우리 애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나를 일일이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4C부터 시작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3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작은 노력으로도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저희 크리티컬 컬래버레이션 뭐 등등등의 4C의 어쨌든 즉 이제는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 AI가 우리와 동반하는 시대의 창의적인 교육,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의미부여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선에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학생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뭔가의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두 분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면서 이게 그냥 가이드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드 작업에 과기정 통부가 주관하지만 지난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조인을 하셨어요. 교육부에 보니까 이제야 뒤늦은 감이 크지만 AI 활용 팀을 만들었어요. 교육부에. 2025년 10월에 만들어졌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그런 전문 부서가 교육부 내에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희망을 보고 어쨌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이 AI 활용과 관련된 또는 AI 개발을 통한 어떤 활용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침 마련 그 다음에 지침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서 잘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로 또 필요한 조치들도 저희가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세션 마치고요. 잠깐 브레이크 가지고 두 번째 우리 웰컴 세션부터 다시